북한이 3월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륙을 가로질러서 미국까지 날아가는 ICBM을 발사했습니다. 하도 미사일은 많이 날리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가늠이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예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ICBM 역사를 잠시 들여다보면요. 김정은은 문재인 정권 출범 첫 해인 2017년 11월 화성 15형이라는 ICBM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평화 쇼를 시작했죠.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를 선언한 겁니다. 그러다가 1년 반 전인 2020년 10월 노동당 열병식 때 세계 최장의 다탄도 형태의 ICBM, 이른바 괴물 ICBM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미사일을 12차례나 발사하고 정찰 위성으로 위장한 ICBM 성능 시험을 2차례나 감행했습니다. 기술 개발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제로 이 업그레이드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날린 것이죠. 김정은은 미 제국주의와의 대결도 언급을 했는데요. 미국 본토 타격용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미국과 전쟁을 해서 이기겠다기보다는 한반도 남침을 했을 때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위협용, 공갈용, 협박용,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기 위한 도구라고 봐야겠죠. 요컨대 문재인 5년 동안 열심히 무기 개발을 한 김정은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개량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선보인 겁니다. 미국을 한방 찌를 수 있는 칼이 준비되면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종의 레버리지, 지렛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영변 핵단지 재건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조만간 핵실험도 재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순은 7차 핵실험과 ICBM 태평양 발사 등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여갈수록 미국은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이고요. 남한에서는 반면 거짓평화, 가짜평화 세력의 준동이 더 들끓고 남남 갈등이 심해질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말로는 북한을 폭격한다, 참수한다, 어쩐다 저쩐다 할 것입니다만은 그동안 북한의 핵도발 역사에 기록되어 있듯이 북한이 긴장을 높이면 대북 압박, 대북 제재가 올라가는 것과 함께 소위 대화와 협상의 여지가 높아집니다. 한국과 미국의 친북, 종북 좌파라는 북한 체제 옹호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 대북 압박이 올라가도 어차피 주민들만 고생할 뿐이고 자신들의 권력과는 무관하다고 여기고요. 반면 대화와 협상의 여지, 즉 협상 테이블에서 쥐고 흔들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 도발을 하는 거죠. 김정은은 한국의 정권 교체기와 세계적인 신냉전 대결의 시기를 노려서 북한식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는 셈입니다. 북은 핵과 미사일 그리고 주사파라는 이 두 개의 카드를 흔들면서 한반도 적화를 꾀해온 집단입니다. 선의를 베풀면 핵을 버릴 것이라는 이른바 햇볕 정책류의 생각들, 망상입니다. 그런데 그 망상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국민 눈을 가리고 국내 정치에 이용해온 것이 문재인 정권 5년이죠. 문재인은 북한이 ICBM을 날린 이날 국가안보회의에서 유엔 안보이사회 대북결의 위반이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참 유치하고 가증스러운 일이죠. 임기 내내 각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요청해왔고 안보리의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에는 동참하지 않았던 문재인입니다. 그런 문 씨가 2018년 김여정을 만나고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보장을 했었죠. 문 씨는 6.25 남침 공로로 북한 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군의 뿔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연평해전 천안함 북침 등으로 순국한 장병 55명을 추모하는 국가기념일에는 2020년 총선 때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총선 때, 선거를 앞두고 말이죠. 그때도 가해자인 북한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군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선언한 세계 유일의 군대가 됐습니다. 북한을 엄호하면서 핵개발과 괴물 ICBM 제조의 길을 닦은 인물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의 가장 끔찍한 행적은 재임 중에 한미연합훈련을 없앤 것입니다. 김정은의 가짜 비핵화가 드러난 이후 미국은 훈련 재개를 원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반대했죠. 김여정이 훈련을 없애라고 하자 통일부 국정원에 이어서 범여권 의원 70여 명이 맞장구를 치고 나섰습니다. 적이 싫어한다고 군사훈련 하지 말자는 나라가 된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컴퓨터 키보드 게임으로 전락한 연합훈련이 계속된다면 실전에서 피를 부를 수 있다고 걱정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4월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시킬 노력은 하지 않고 있고요. 남한의 자칭 진보라는 이들은
한미연합훈련 연구 중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6일에도 소위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구 중단 촉구 자주평화대회라는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들 성명을 보면 북한에 대한 비판은 없죠. 윤석열 당선인의 선제 타격과 힘에 의한 평화 등 발언과 공약으로 인해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여기에 한미합동 군사연습이 한반도 전쟁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의 원인은 칼을 든 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나선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격입니다.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고도 체제를 버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남한 내 또 전 세계 교포사의 동조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 한민족 교회 안에도 소위 인도적 지원을 고리로 자칭 평화 세력들이 북한 선교의 기도줄을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과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인들이 북한의 우상체제의 평화적 붕괴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흐름을 막고 있는 코르크 마개와 같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뒤집어서 말하면 이 시대기 때를 분별해서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이들이 일어난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평양 정권을 무너뜨리실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북한을 거룩하게 재건할 자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에 김정은과 남한의 문재인 잔당의 권세를 방치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북한의 괴물 ICBM 발사는 김정은 몰량의 서막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저희들이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불완전한 자아를 회개하며 자범죄와 거범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완전하신 지존자의 그의 전능자의 날개 아래로 갑니다. 영광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에 의지하여 나가오니 죄를 자백하는 자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정과 욕심들, 음란과 배역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저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어 땅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게 하시고 영혼 육이 주님께 통치받게 하시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머물고 있는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새 부대에 담겨질 새 수유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북한을 영적으로 재건할 제2의 언더우드, 제2의 아펜젤러, 천기의 생명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 쓰겠다는 제2의 루비칸 드릭대에 일어나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청년들 가운데, 장년들 가운데, 노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의인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려 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심판의 칼날을 거두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북한의 우상체제를 무너뜨려 주시고 선교하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2,500만 가련한 북한의 동족들을 하루빨리 해방하고 구원하여 주시고 꿈을 잃어버린,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청년들이 북한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세우며 땅 끝까지 뻗어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